자, 지금부터 수동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란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당한다, 그 당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맞는다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때리고 나는 맞겠죠. 나의 그 때리는 동작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뭔가를 당할 때 그거를 수동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집이 있어요. 이제 집의 뼈대를 나무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두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몇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아닌 집의 주어로 갔을 때는 집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다 라고 보게 됩니다. 즉, 두 번째 문장 집을 주어로 해서 지어진다 라고 표현할 때 이런 걸 영어에서는 수동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옮기자면 몇몇 사람들이, 영어로는 some people, 짓는다, 영어로는 build, 집은 쓸 수 있으니까 어를 붙여서 a house, some people build a house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이제 집이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집은 짓는 게 아니고 지어지는 거겠죠. 또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냐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집도 역시 쓸 수 있으니까 a house. 자, 지어진다는 영어로 is built 라고 표현합니다. is built. 왜 is built인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 by some people. 이때 by는 뭐에 의해서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동태로 표현하는 방식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이 문장에서, 목적어란 동사의 대상을 뜻하죠. 동사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즉, 이 목적어가,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어로 딱 나왔을 때 이 동사는 어떻게 바뀌냐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수동태, 즉 주어가 당하는 입장을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했는지 by 다음에 행위자를 적을 수 있는데 잘 모르거나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해 주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능동태와 수동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동작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에게서 동작의 방향이 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sent a letter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sent, 보냈다 라는 뜻이죠. 이 sent가 누가 보냈냐 이거죠. I가 보낸 거예요. 뭘 보냈냐? a letter,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다고 한 동작이 주어에게서, 즉 대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주어 쪽으로 동작의 방향이 가게 됩니다. 이거는 대상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 대상이 주어로 왔으니까 아까 이 화살표가 거꾸로 오겠죠. 이렇게 수동태 형식을 was sent를 가지면서 화살표는 거꾸로 오게 됩니다. 즉, 이렇게 화살표가 주어 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수동의 형태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경찰이 도둑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은 경찰에게 잡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잡는다라고 하는 동작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경찰이 지금 도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고 있죠. 그러면 경찰에게서 잡는 방향이 나오는 거죠. 누구한테? 도둑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police officer catches a thief 라고
이 경찰관, 폴리스 오피서에게서 캐치의 방향이 나와서 누구한테 가냐면 a thief에게 갑니다. 자, 이걸 수동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a thief, 한 도둑이 is caught, 잡힌다. 자, 이게 잡는 게 아니고 잡히기는 거니까 잡는 방향이 어디로 가요? 도둑한테 가죠. 이렇게 도둑한테. 자, 누구한테 잡혀요? 누구한테 잡힙니까? by a police officer, 한 경찰관에 의해서 잡히죠. 자, 이 방향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까지는 현재 시제를 했어요. 그러면 과거 시제일 때, 즉 동사가 과거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he brought a dog to the party. 여기서 brought는 뭐의 과거죠? bring의 과거죠. 그래서 brought가 됐는데, 자, 여기서 뭘 갖고 왔습니까? 독을 갖고 왔죠. 자, 여기 대상이란 말이에요. bring의 brought의 대상. 그래서 이 대상이 앞으로 주어로 나오는 거죠. 걔가 어떻게 됐어요? was brought, 가져옴을 당했죠. 에? 가져옴을 당했어요. to the party, 파티로. 누구에서? by him, 그에 의해서. 근데 우리말을 수동태로 온전하게 해석하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수동의 표현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되게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에서는 그 주어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걔가 파티에 누군가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가 데리고 왔다, 걔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두 개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어 두 개가 뭐냐면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만 주어로 삼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둡니다. 만약 그 목적어 두 개인데 그 목적어 중에 사람인 경우, 즉 뭐뭐에게 라고 표현되는 경우에는 앞에다가 to, for, of 동사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to, for, of를 붙여서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I gave him a cup.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에게 a cup, 컵 하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요 대상 첫 번째 것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he was given a cup. 요 a cup은 요 동사만 was given을 바뀌었고 a cup은 뒤에 그대로 쓰입니다. 그리고 I가 by me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대상인 뭐뭇을 이라고 하는 a cup, 요거를 주어로 삼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 was given him 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다가 to him 이라고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던 to나 for나 of를 이때 붙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뭐에게 라고 하는 대상의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는, 주어로 올 때는 그냥 컵 뒤에 있는 목적어는 그냥 쓰면 되고요. 뭐뭇을 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는 뭐뭐에게 라고 하는 말을 이 대상이 앞에 to, for, of를 붙여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를 모르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y 이하를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A window was broken an hour ago. 1시간 전에 창문이 깨졌어요. was broken, 깨졌어요. 그럼 누가 깼는지 알아야겠는데 그냥 깨진 거예요. 바람이 깼는지 누가 장난치다가 깼는지 알 길이 없어요.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그냥 창문이 깨졌다 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를 모두 마쳤습니다.